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지난 1월에는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월 중반만 하더라도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도 저점 대비 빠르게 반등하면서 1월에 부진한 모습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는 이른바 물가는 안정되고 고용시장은 계속 호조를 보이는 연착륙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입어서 이 저PBR 기업들의 주주환원 대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과연 2월에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좋을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1월 한 달이 훅 지나고 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달이라 그런지 정말 정신없게 한 달이 훅 흘러가 버린 것 같고요. 사실 금융시장 상황도 상당히 좀 긴박하게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1월 달 짚어보면 정말 시간은 빨리 간 것 같긴 하지만 돌이켜보면 한 달이 이렇게 또 길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월간으로 이 각 자산군별로 시장을 살펴보면 미국은 참 이게 항상 얘네들이 왜 약속을 한 것처럼 항상 다우, S&P, 나스닥이 2, 3, 4 때 이런 식으로 예쁜 숫자를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다우와 이 S&P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했고요. 나스닥은 아직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거의 지금 턱 밑까지 다가와 있을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경제는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보게 되면은 이 미국의 고용지표가 해석하기로는 몬스터급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나온 김에 보면서 갈까요? 미국 고용지표를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무려 35만 3천 건의 이 신규 비농업 일자리 수가 만들어졌는데 그 전이 33만 3천 건, 이것도 사실은 리바이즈 업된 겁니다. 원래는 21만 6천 건으로 발표됐다가 지금 33만 건, 12만 건 정도로 또 업그레이드가 됐고, 원래 예상이 18만 7천 건이었는데 지금 거의 2배 수 나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상당히 그 몬스터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더 이제 사실은 대단해 보이는 게 미국 보게 되면은 고용지표 자체로 왔었을 때 일자리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내용도 상당히 좋고,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채권시장에는 통화정책, 금리정책에는 좀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게, 비농업 그 일자리 수뿐만 아니라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근데 보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월비 0.6%였고 전년 동월비로는 무려 4.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만 보면 이 미국 경제가 침체다, 곧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좀 겸연쩍은 이런 모습이 돼버렸고요. 지금 이 임금 상승률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고용시장이 타이트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지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 발표했던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는 오히려 2%대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게 교과서를 좀 다시 써야 될 것 같은, 이른바 우리가 실업률하고 고용시장과 이 물가는 반대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른바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실업률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고용시장이 계속 호조를 보이는 반면 이 물가 지표는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이 필립스 커브가 상당히 좀 무색한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결국은 미국 주가가 물론 이 가격 부담이 있긴 하지만 이게 꺾이려면 아직은 멀었다. 결국은 이게 미국 주가가 크게 부러지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우려, 즉 실업률이 급등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돼야 되는데 고용시장이 계속 좋고 물가는 낮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주식이 안 좋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지난주에 발표됐던 그 또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게 나왔는데 특히 이제 메타, 이 페이스북의 모 기업인 메타가 지난주에도 또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가파른 상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뭐 다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그렇고 지난주에 보니까 에코프로란다. 죄송합니다. 엔비디아가 뿜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4.97%. 아, 이게 차트가 진짜 너무 오래 들어서 몇 프로 올라간 겁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한 20%, 25% 정도 계산도 안 되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을 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미국 주식은 진짜 뭐 너무 부러운 상황이고 뭐 부러워만 할 게 아니죠. 우리 포트상에서 이 미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계속 높게 가져가야 되고 특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만 계속해서 저는 높은 수준을 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지금 안타까운 거는 지금 지난주에 또 보면은 이 중국 상해하고 항생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에 그 중국 정부가 2조 위안대의 증시안정기금 발표하고 또 50bp의 지준율 인하하면서 보시면 한 3영업일 정도, 4영업일 정도 주가가 빠르게 반등했는데 지난주에 그거 결국 다 까먹었습니다. 뭐 오히려 그 이전 수준까지 한때 장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고 항생은 뭐 조금 하락폭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중국은 이 정도 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근본적인 그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더 심해질 거고요. 또 중국은 시진핑 3기 이 장기 집권 체제로 가면서 이른바 어떤 순기능이 많이 상실된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진핑 거의 독재하인데 경제라던가 뭔가 이런 것들을 위한 그 정말 그 좋은 정책들이 나올 만한 환경은 아니다. 그냥 독재 정권 하에서 뭐 지그들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겠죠. 그래서 중국은 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정도면은 너무 가격 메리트가 생기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주신 분도 있는데 이거는 뭐 가격 메리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해결되려면 이거는 패권 싸움이 끝나야 되는데 뭐 중국이 당연히 이거에 받아들이진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이 독재를 하다가 뭐 전격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지도 지금 미지수고 뭐 그렇게 나온다면 그나마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중국은 그냥 쳐다보지 않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속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 중국이 이렇게 부진하면 이게 이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 1월 달에 보시면 코스피가 마이너스 1.5%, 코스닥이 마이너스 6%인데 뭐 미국하고 중국이 양 끝단에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어정쩡하게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모멘텀은 좀 계속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긍정적인 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번 주로 와보면 코스피가 그래도 저점 대비 5%나 이제 급반등을 했는데 차트를 보면은 상당히 드라마틱한 모습이에요. 지금 1월 월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그 연초에 2600선에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마이너스 1%지만 주간 단위로는 지금 5.5% 보시면 뭐 거의 막 미사일 쏘듯이 퓨퓨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례로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3조 5천억, 3조 6천억 정도의 순 매수를 보였습니다. 이거 뭐 오랜만에 되게 높은 매수세가 지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일본 니케이도 뭐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보이면서 우리 되게 막 부러워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식의 PBR 1배 기업에 대해서 뭔가 이 주주환원 대책 내지는 주가의 저평가가 완화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내놔라. 이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뉴스를 보게 되면은 2월 중에 이 대책이 지금 나올 거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자세한 내용들은 뭐 모르지만은 얘기되는 거는 이제 뭐 주요 투자 지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PBR, PER 이런 거 비교 공시하게 하고 기업 가치를 개선하는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 개선에 대한 우수 기업으로 이 초이스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ETF도 이제 뭐 상품을 만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요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언젠가부터 이게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대표적이죠. 삼성전자를 만약에 글로벌 기업의 비슷한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론 저기 반도체로 보면 마이크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의 PER이 지금 몇 배 됐나?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한 7, 8배 됐을까요?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생각 안 나지만 거의 20, 30배 될 겁니다. 하여튼 뭐 거의 몇십 배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감안하더라도 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만 되고 완화만 돼도 우리나라의 이 상장 기업들이 기업이익이 늘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른바 재평가, 릴레이팅만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얼마든지 상승할 만한 룸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만약에 현재 우리나라의 전 상장 기업들의 PBR이 여전히 0.9배, 0.9 몇 배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평균 1배가 된다라고 하면 그랬었을 때에 지금 현재 코스피는 얼마냐 계산해 보니까 2,900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해 보면 뭐 업사이드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달 중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제 좀 구체화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작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밸류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기업의 본질 가치는 변한 게 없는데 그냥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눈높이만 달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또 마냥 뭐 이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기업 가치 그리고 기업의 이익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자생적인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말로 근본적으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뭐 선거철에 한때 그냥 유행으로 끝나면 나중에 결국 또 아무 기업 이익은 늘어나는 거 없이 지금 급등을 했으니까 지난주에도 보게 되면은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ETF가 보험이거든요. 보험이 무려 21%가 급등을 했고 자동차, 은행, 금융, 뭐 현대차그룹, 금융, 은행, 뭐 지주회사, 고배당 요런 기업들이 다 15%에서 20%씩 급등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기업 이익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될 거다 이제 이러면서 재평가된 건데 이게 만약에 안착되지 못하면 결국 또 올라온 건 나중에 다 까먹어 버리겠죠.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켜는 보지만 이게 뭐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하게 이 정치권에서도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확실한 이 제도 보완 그리고 입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말 이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쪽에 대한 그런 체질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제 개인 채널이니까 제가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인포맥스 라이브 진행하면서도 뭐 예를 들면 상속세라던가 또 금투세라던가 이런 거 조금 완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정말로 글쎄요 이걸 정치적인 걸로 치부를 해서 그런지 뭐 부자 감세다 하여튼 뭐 그렇게 막 정말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념의 차이이고 가치관의 차이일진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랑 그 다음에 합리적인 조세 제도가 정착이 되는 거랑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동안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지목되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
뭐 대주주 요건 완화라던가 상속세 완화라던가 금투세 뭐 영구 폐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빠르게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 그냥 국내에서 투자할 이유가 없죠. 굳이 뭐 국장 해야 됩니까? 지금 뭐 미국 얼마든지 우리가 앉아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 투자자분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나쁘다 이런 접근이 문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저도 뭐 좀 아무리 제 채널이라 하더라도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은 뭐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경제 환경인 반면에 국내에서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당장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그 전반적으로 마침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저렇게 작년부터 그 기업가치 PBR 1배의 기업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이게 사실은 성공하는 모습들이 좀 눈에 보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훨씬 거부감 없이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조금 요 모멘텀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 이익은 그대로인데 기업 이익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주주환원 대책을 통해서 이 릴레이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하나의 축이겠고, 또 얘가 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결국은 기업 가치를 할인하는 할인율, 즉 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우호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그 변수가 지금 다시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주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미국채 10년짜리가 한때 4.2 갔다가 3.9가 깨고 내려오는 상황이었었는데, 금요일날 미국 고용지표 몬스터급으로 나오면서 거의 금리가 10몇 bp 급등하면서 지금 이렇게 차트가 좀 약간 애매해졌는데, 그래도 주간 단위로는 미국채 10년짜리가 한 12bp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그림상에서는 금리도 전체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고요. 제가 FOMC 그 프리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관전 포인트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번 FOMC에서 관전 포인트는 단순히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3월 금리 인하는 안 된다고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도 그냥 아예 대놓고 지금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2%대에 수렴한다라는 확신이 들기에는 아직은 부족하고, 이게 3월에 그런 확신이 들기에는 내가 봤을 때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 3월 금리 인하는 좀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월은 어려울 수 있지만 5월 다음 FOMC에서는 그런 그 확신을 갖기에 시간이 충분할 수 있죠. 왜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3월 FOMC까지는 두 차례 물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1월 물가, 2월 물가 확인해야 되는데, 제 전망대로라고 한다면 1월 물가지표 미국이 이미 PCE는 2%대 진입을 했고, 코어 PCE 기준으로 CPI도 요번에 2%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2월 달에도 크게 높아질 것 같지 않고, 결국은 유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유가도 지난주에 다시 하락을 해서 한때 79불까지 갔던 게 지금 72불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지금 계속 뭐 중동 불안이 있지만 이런 거 감안해 보면 결국은 뭐 연준 입장에서는 뭐 3월에는 조금 이르지만 그 이후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고용이 좋다 해서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의 금리 인하는 뭐냐면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잖아요. 근데 이 수준이 물가 수준에 비춰보면 높은 거예요. 이른바 중립금리 수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의 그 물가 상승률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3% 이하로 내려왔는데, 3%라고 칩시다.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니까 이른바 실질 기준금리로는 2.5%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 보면은 실질금리가 2% 중반 이렇게 높은 적이 없어요. 거의
뭐 제로 수준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갔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던 거는 금리 인하를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 물가가 조금 더 안정화되는 것을 좀 더 지켜볼 여유가 생겼다. 이 정도인 거고, 정말로 물가 지표가 3% 이하 2%로 내려오게 되면 이른바 정상화 차원에서 현재의 기준금리는 충분히 낮출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양적 긴축에 대한 축소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말씀 제가 드렸죠. 지난주에 이게 그 파월 의장이 3월에도 그 물가가 안정된다는 확신을 들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 때문에 좀 묻히긴 했는데 분명히 FOMC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게 그 파월 의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 양적 긴축을 그 축소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고 3월 FOMC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다. 그 얘기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게 금리 인하를 실행하기 전에 양적 긴축이 어떤 식으로 줄어들든지 아니면 끝나든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논의를 지금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예상되는 제 3월 FOMC 시나리오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3월 FOMC에서는 분명히 양적 긴축을 축소하는 구체적인 아마 일정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5월 달에 금리 인하가 뭐 이루어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뭐 미국채 10년짜리 금리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급등했는데 저는 이거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결국은 또 급락했다가 살짝 오르고 다시 내려왔다가 반등은 하겠지만 계속 고점과 저점이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결국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죠. 달러가 좀 약세로 가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고용지표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강세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연준의 통화정책이 조금씩 이 긴축에서 완화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조금 약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러는 강했지만 지난주에 원화가 강했습니다. 원화도 환율이 국내 환율이 한 13원 정도 떨어졌고 또 외국인들이 기업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다시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국내 코스피 시장에도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1월 달에 뭐 사실 미국 시장은 계속 좋았고 한국 시장이 의외에 조금 뭐랄까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 그 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저조했었는데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거는 뭐 이거는 해결되긴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부분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미국 시장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시장도 일정 부분은 이 약세폭을 빠르게 되돌리면서 강세를 좀 추종하지 않겠냐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주식시장의 좀 뷰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올해 상반기는 여전히 그 주식시장 좀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월이 조금 미진하긴 했지만 저는 뭐 일단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계속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상에서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시장이 미국만큼 강세를 보이는 거에 대한 뷰는 제가 접었죠. 그거는 제가 조금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주식, 국내 주식도 기본적으로는 계속 그 우호적인 어떤 견해를 유지하고 있고요. 채권 시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 미국 금리 하락세를 다시 재개했고 금요일에 다시 올랐지만 다시 저는 시간을 두고 내려올 것 같고요. 지금 주목해야 될 다음 변수는 2월 중순에 발표되는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요번에 1월 지표까지 제가 맞추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물가 전망 이제 말씀 안 드리려고요. 이게 너무 영업비밀을 다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왜냐면 이게 우리끼리만 알면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점차 뭐 저희 보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게 자꾸 이제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별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영업비밀은 일정 부분 좀 저도 보호해 가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번까지는 지켜보시죠. 2월 중순에 발표되는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3.4에서 정말로
좋게 나오면 2.8, 2.9고 안 좋게 나오면 한 3.1 정도. 하여튼 무조건 떨어지는 그림이니까 여러분 마저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도 제가 계속 물가 전망을 수치로 얘기할지는 저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호응을 좀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계속 영업비밀 방출하고요. 그냥 뭐 대충 뭐 그냥 그렇게 반응이 미적지근하면 저도 좀 미적지근한 네,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자, 이런 이제 뷰입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은 포트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시황 얘기는 이제 이만할게요.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 채권시장 모두 다 좋게 본다. 1월달 약간 뭐 삐끗한 것 같지만 뭐 전혀 그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고. 자, 지난달에 포트 성과를 보면, 그래서 지금 제 전체 포트가 마이너스 1.12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랑 거의 비슷하게 가네요.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1.5 정도 기록을 했으니까 1월 달에 뭐 성과가 썩 뭐 아주 아웃퍼폼한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제가 다양한 자산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은 지금 1월 달에 좋았던 자산군들이 그 리츠가 조금 반등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여행 레저, 그 다음에 자동차, 이거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베트남 괜찮았네.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이 상당히 좋았죠. 글로벌 클라우딩 컴퓨팅, 미국 테크탑 10이 무려 9%,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사실 메타버스라, 그러니까 메타랑 뭐 여러 가지 그 빅테크 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여기 포진돼 있죠. 그리고 특히 지난주에 그 메타의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급등했기 때문에 얘는 아마 월요일날 좀 더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무려 10%. 와. 그 다음에 안 좋았던 거를 보면은 지금 약간 원자재 시장 별로 안 좋았고 장기채 조금 마이너스였고요. 금리가 저기 지난주 기준으로는 월간 기준으로는 조금 올랐으니까 이 지금 월간 성과입니다. 그랬고 중국,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브, 와, 19%네.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살짝 조정받았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좀 조정받았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도 한참 올라가다가 조금 조정받았고, 화장품 안 좋았고, 중국, 제가 중국 관련해서는 차이나 항생테크랑 차이나 전기차 2개 들고 있는데, 이게 뭐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전체 비중은 한 합쳐서 5%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2차전지는 계속 안 좋죠. 다행히 2차전지 비중 저희 0.02%밖에 안 됩니다. 2차전지 저희 진작 줄였죠. 그 다음에 코덱스 건설 안 좋았고, 게임 안 좋았고, 뭐 반도체, 뭐 약간 안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는 뭐 포트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연간 수익률의 목표는 7%이기 때문에 1월은 다소 마이너스 1% 떼면 뭐 험악했던 시장 분위기 감안해보면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 코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6%였었을 때 2차전지 위주로 저는 이미 다 비워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성과는 선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2월달 어떻게 포트 가져갈 거냐인데 지금 전체 포트의 비중으로 보면 제가 지난 12월 기준으로 현금이 한 3.8%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조정을 받던 건 아닌데 그때 뭐였더라? 연금저축하고 IRP 저도 잊어먹고 있다가 연말에 마저 300만 원인가 불입해가지고 있던 건 이제 제가 투자 안 하고 있던 거랑 뭐 쌓인 거랑 합쳐가지고 조금 현금이 있었던 거를 이제 1월에는 다 사겠다라고 했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금이 0.05%입니다. 다 샀어요, 1월 달에. 뭐 샀냐면, 이제 이거 산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살 거는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본 N선물,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 코덱스 글로벌 로봇, KB스타 AI 로봇, 솔 반도체 소부장, 미국채 울트라 30년, KB스타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 요거 산다 그랬죠. 미국채 30년 커버드 콜. 요렇게 해서 좀 골고루 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1월 달에 조정받으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봤기 때문에
현금 비중 다시 빵으로 다 낮춰버렸고 주식 38.6%, 채권 39%, 거의 주식과 채권을 지금 양대 산맥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상반기 중에는 전체적으로 주식과 채권의 동반 강세를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현재는 좋지만 언젠가는 경기 침체가 저는 온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죠. 그러니까 안 오는 게 아니라 올 때가 안 됐다. 그 시기가 아직 오지 않은 것 뿐이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여전히 연착륙 기대가, 그 다음에 금리의 인하 기대가 있으니까 주식 채권 둘 다 나쁠 게 없어서 둘 다 높은 비중 가져가고요. 하반기에는 주식 비중 줄이고 채권 비중 늘릴 거로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반기가 뭐 5월부터도 하반기일 수도 있고 8월부터 하반기 있을 수 있으니까 시기에 대해서는 가봐야 알고, 일단은 지금은 주식과 채권 비중 거의 동등하게 가져가다가 나중에는 주식 비중 줄이면서 채권 비중을 늘릴 계획에 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저도 모른다. 뭐 이런 정도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달에는 포트는 큰 변화는 없어요. 지금 보시면 전월 대비 비중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즉 지금 포트가 저는 이미 1월 달에 조정받으면서 채워 넣었던 거기 때문에 2월에 딱히 현재 포트를 변화시킬 만한 동의를 못 느낀다. 오히려 1월 달에 조금 조정받았던 국내 주식이 좀 반등할 수 있고 1월 달에 조정받았던 채권이 다시 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주식과 채권 비중 합쳐서 80%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에서 조금 그래도 추가로 한다고 하면 그게 한 4가지 정도 종목을 검토하고 있어요. 검토하니까 이걸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 거는 팩트로 말씀드리겠지만 살 것에 대해서는 뭐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검토만 한다라고 아주 가볍게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을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해요. 이제 엔화 표시로 투자하는 미국채니까 일단 엔화가 강세이든 미국채가 강세이든 저는 컨셉에 맞는 것 같아서 지난달부터 사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비중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 기업 밸류의 프로그램 중에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 보험, 자동차, 은행, 금융 뭐 이런 지주회사 고배당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좋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단기에 그칠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은 기업이 이익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보험은 글쎄요 뭐 좀 그러네. 보험 산업은 그렇게 저도 보험회사를 다니지만 그렇게 딱히 이게 막 엄청 성장 산업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은행은 이게 최근에 뭐 경기 자체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는 증권사들 여전히 뭐 PF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 있죠. 그리고 지주회사는 이른바 더블 카운팅에 대한 이슈가 있죠. 이제 자기 자회사들의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자회사에서도 평가받고 그거를 또 지분을 또 재평가 받으니까 자회사의 기업 가치를 2번 평가받는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어가지고 얘는 아무리 PBR이 낮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아마 캡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고배당은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 저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추종은 하되 조금 선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중에서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자동차 아니겠냐. 그래서 지금 자동차 ETF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도 6%가 지금 올라왔고, 뭐 월간 차트로 봤었을 때도 뭐 상당히 많이 좀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여전히 최근에 보면은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도 계속 판매 실적이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전기차가 오히려 조금 뜸하니까 오히려 물론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도 잘 뭐 라인업이 구축되어 있지만 뭐 저는 내연기관차로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일정 부분 좀 더 간다고 한다면 뭐 코덱스 자동차 정도를 조금 더 비중 확대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뭐 AI 로봇이나 반도체 소부장은 뭐 계속해서 돈 있을 때마다 조금씩 장기 분할 매수를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제 포트폴리오 현황과 요번 2월에 어떻게 포트를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1월 달이 좀 코스피, 코스닥이 상당히 좀 부진하게 좀 시작을 했긴 했지만 월 중반 이후에 특히 코스피는 빠르게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기업밸류 프로그램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코스닥은 저는 사실은 조금 자신은 없습니다. 결국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2차 전지 위주로 좀 반등해야 되는데 당분간은 2차 전지 산업의 이 어떤 모멘텀이 좀 생기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예 그 탄산 리튬 가격이 조금 더 이제 안 빠진다라는 확신이 들거나 아니면 그 기존의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재고가 다 뭐 진짜 소진되거나 그거 전까지는 조금 턴어라운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AI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 위주로 저는 가져가고 플러스 이번에 이제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연동돼서 이제 자동차 정도, 요 정도 섹터를 국내에서 가져갈 거고, 미국 비중을 계속 좀 높게 가져가면서 미국은 계속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비중 확대, 그 다음에 이제 국내하고 해외 채권, 장기채 특히 단기물보다는 뭐 이런 정도의 포트로 저는 일단은 현금 비중 없이 풀배팅해서 계속 2월 달에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 얘기 드렸고요. 미국 경제에서 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 흐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이 PBR 기업들의 저평가 메리트가 좀 부각되는 게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뷰는 계속 긍정적이고요. 채권도 아마도 2월달 이후 이 물가에 대한 기대가 많이 또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고 특히나 양적 긴축에 대한 축소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면 지금으로서는 주식 채권 모두 크게 나쁘게 볼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로서는 도망갈 이유가 없다. 여전히 기존의 공격적인 포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월 한 달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2월달은 사실 영업인수가 많진 않잖아요. 설날 연휴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연초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체화가 돼서 여러분들 투자로 연결하실 수 있으니까 공부하고 확신이 들면 투자하시고 투자할 때도 일정 부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항상 현금은 어느 정도 가져가시고 저는 제가 포트에서 현금이 없는 거는 추가로 투자할 돈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포트상에서 그렇다는 얘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주 일요일에도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금퇴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